특히나 이 글씨 부분을 확대하면은 와, 이거는 뭐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잘 보이죠. 아이폰 카메라는 약간 조금 끊김 같은 거? 이 픽셀의 흔들림 같은 게 좀 보이는데 갤럭시는 그런 현상이 조금 적더라고요. 자, 드디어 갤럭시 S26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 끝판왕 갤럭시 S26 울트라랑 아이폰 17 프로 여기 카메라 비교를 해볼 겁니다. 해외 스마트폰으로 눈을 돌리면 중국 샤오미폰에서는 1인치 센서가 들어간 스마트폰 이런 것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지가 갤럭시랑 아이폰 거의 이 두 가지가 끝이죠. 갤럭시는 쨍하고 아이폰은 자연스럽다? 과연 그 말이 지금도 통할까요? 오늘 비교한 거 보시면은 그 고정관념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스마트폰 카메라 끝판왕 진짜는 누군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이 쓰이는 1배줌 메인 카메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내에서 음식을 찍어본 건데 이거는 음식을 피사체로 찍긴 했지만 음식만 보이는 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고요. 다만 갤럭시 쪽이 조금 더 밝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른자의 색깔이 이 갤럭시 쪽의 결과물이 조금 더 밝게 이렇게 나왔죠. 아이폰 쪽은 약간은 좀 진해 보이는 약간 어두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음식 사진 하면은 갤럭시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번에는 색감 차이가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밝게 차이 정도가 조금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식을 메인으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이폰의 결과물을 보면은 아주 약간은 노출값이 어둡게 찍혔어요. 이 크로와상을 보면은 차이가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좀 발생을 합니다. 이 크로와상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이폰이 찍은 것 같은 경우에는 크로와상 표면에 거친 입자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질감이 약간은 좀 부드럽게 밀렸어요. 전반적으로 밝은 건 갤럭시인데 이거는 좀 진하다기보다는 약간 어둡게 나와서 오히려 조금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색감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거는 갤럭시인데 이 피사체 고유의 질감, 그러니까 입자감을 살리는 거는 아이폰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번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f1.4라는 굉장히 밝은 조리개가 들어갔죠. 근데 이게 여기서도 티가 납니다. 이 배경에 있던 이 난 부분을 보면은 배경 흐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중앙 부분에 있는 피사체에 정확히 초점이 다 맞았는데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날려주는 거 요게 아이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조리개가 더 숫자가 낮으면은 더 밝게 찍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배경 날림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주로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데서 주로 느끼게 되는데 이야 f1.4까지 올라가니까 메인 카메라에서도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이네요. 참고로 오늘 찍은 모든 세팅은 최대한 옵션을 비슷하게 건드려 놓고 최대한 사람의 손을 덜 타게 해서 여러 개를 찍은 다음에 잘 나온 컷들을 고른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야외 자연광에서 메인 카메라로 인물 사진이랑 풍경을 같이 담은 걸 한번 뜯어볼게요. 어디 나들이 갔을 때나 여행 갔을 때 가장 많이 찍는 샷이죠. 밝은 야외에서 인물과 뒤쪽에 질감이 강한 동상이 함께 찍힌 컷인데요. 갤럭시는 요 하늘 부분이랑 특히 뒤쪽에 나무랑 산 이런 초록색의 채도를 살짝 더 펌핑을 해서 훨씬 더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약간은 빠져있는 그래서 약간은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사실 이날 날씨가 정말 눈도 뜨기 어려울 정도로 햇빛이 강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사실적이냐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이 두 개 다 실제 날씨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나 밝은 상황에서는 갤럭시가 그나마 밝게 표현해가지고 조금 더 그 분위기를 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약간 우중충해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안가를 넓게 찍은 1배율 사진이에요. 확실히 여기에서도 갤럭시 S26 울트라가 풍경 사진을 처리하는 확실한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화면을 보시면 요 하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슷하긴 합니다. 색감은. 근데 밝기가 조금 더 밝죠. 그러면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초록색 쪽을 보세요. 이 초록색 쪽에 좀 더 푸르름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이나요? 옛날에는 파란색 하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하늘 색감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초록색 계열에서는 여전히 갤럭시 쪽이 조금 더 푸르르게 찍어주는 것 같아요. 날씨가 조금 더 좋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경을 찍을 때 대충 찍어도 예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는 갤럭시 쪽인 것 같아요.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채도가 약간은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죠.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카메라 쪽에서는 뉴트럴 좀 채도가 빠진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갤럭시보다는 비교적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다 색깔도 조금 더 딥하게 빠져있죠.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진짜
진짜 뼈대를 구분할 수 있는 명암 대비 컷입니다. 이 카메라 성능에서는 명암을 잡는 거,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야외 거리, 그리고 실내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는 역광 상황들, 이런 사진인데요. 밝을 때 엇비슷했던 이런 사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야외에서의 거리예요. 이때의 상황이 우측에는 굉장히 직사광선이 내리쬐고 상대적으로 이런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늘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비감이 있는 사진입니다. 우선 양쪽 사진 다 전부 다 훌륭하죠.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왼쪽에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햇빛을 강하게 받는 우측 하얀 벽의 질감이 하얗게 날아가지 않게 꽉 잡으면서 좌측 상가 쪽의 짙은 그늘은 진짜 그냥 그늘답게 약간은 묵직하게 눌러주는 것 같아요. 빛과 그림자의 대비감을 줘서 입체감을 살린 세팅이죠. 반면에 갤럭시로 찍은 사진은 그늘진 이런 상가 쪽 부분, 이런 쪽 부분도 약간은 밝게 찍히면서 안부를 조금 끌어올린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은 살아있지만 이 안부를 살리느라 조금 더 노출이 날아갔는지 햇빛을 받았던 이 동상 쪽, 이쪽의 하얀 벽은 노출이 좀 과해져서 약간은 살짝 뜬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여기서는 조리액의 차이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갤럭시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초점이 맞은 부분이 아닌 뒷부분, 배경 부분을 보면은 아웃포커싱 처리가 조금 더 잘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노출에 대한 현상은 이 역광 컷에서는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부러 사진 환경에서 가장 안 좋은 악조건을 골라봤어요. 가장 밝은 빛인 이 태양광, 이거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고 거기에 대비되는 그림자에 있는 사진들, 이런 역광이 심한 환경을 찍어봤는데요. 왼쪽의 아이폰은 이번에도 명부, 이런 가장 밝은 부분, 이 부분 억제에 집중을 해서 창밖 구름의 형태를 최대한 날리지 않고 남겨둬요. 대신에 사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실내 대기실은 좀 어둡게 실루엣처럼 처리가 되었죠. 오른쪽의 갤럭시는 반대인데요. 실내에 앉아있는 사람과 의자의 형태를 좀 살려내기 위해서 안부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시인성은 갤럭시가 더 좋았지만 그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로 밝은 창밖 쪽 하늘 픽셀은 좀 하얗게 날아가는 노출 과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안부가 묻히더라도 이 명부 쪽, 이 밝은 쪽의 디테일을 조금 더 잘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편인 것 같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반대로 세팅이 조금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경향은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물론 두 개 다 노출값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은 비슷한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자동 모드로 찍었을 때는 이런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카메라 조작하는 법 귀찮아가지고 그냥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서 정말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인데 야간 모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갤럭시 S26 울트라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메인 카메라가 조리개 값이 f1.4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과연 야간 성능이 어떨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 스마트폰에서는 단순히 센서나 조리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AI적인 처리, 이것도 야간 모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하나는 실내에서 글씨 선명도를 보기 위한 사진이고요, 하나는 야간의 아파트 전경 사진인데요. 어두운 곳에서도 이 스마트폰 두 개의 차이가 많이 보였어요. 먼저 아파트 사진부터 볼게요. 야, 여기에서 갤럭시 S26 울트라 조리개가 밝아진 그 위력이 보이더라고요. 오른쪽 갤럭시 사진을 보면은 어두운 아파트 벽면이나 이런 차량이 지나가는 불빛들, 이런 것도 굉장히 밝게 잘 찍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숲 쪽, 이런 쪽의 디테일까지도 꽤나 질감이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건 아마 밝아진 조리개에다가 AI가 멱살 잡고 일으켜가지고 합쳐진 결과물이겠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하긴 합니다. 하늘은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여줘요. 전체적으로 좀 밝게 찍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런 자동차 라이트 이런 거를 보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숲 쪽 부분, 이런 부분도 울트라보다 더 잘 살려냈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 뭐 하늘이라던가 이런 조명이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잘 받쳐줬는데 이런 어두운 부분에서는 아이폰이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화질로 돌아와가지고 이번에는 마스크 컷 보면서 작은 영어 글씨 폰트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야, 여기에서는 좀 큰 차이가 보였는데, 일단 디테일들 보면은 비닐에 있는 질감들, 이런 게 아이폰 17 프로 쪽은 좀 많이 무너진 게 보이나요? 근데 S26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런 질감도 잘 살아있고, 특히나 이 글씨 부분을 확대하면은 와, 이거는 뭐 갤럭시가 압도적으로 잘 보이죠. 사실 이 사진을 찍은 환경이 굉장히 극한의 환경이라서 이 정도만 보인 것도 굉장히 둘 다 잘 찍은 거긴 한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가 훨씬 더 야간 모드를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으로 찍은 거는 약간 초록 기운이 좀 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노란 기운으로 끼었는데, 실제로 조명 색깔로 약간 유출을 할 수 있지만 노란색 주황색 불빛이 조합된 그런 조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참고할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메인 렌즈에서 2400만 화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뭐 아이폰을 견제할
하려고 만든 기능 아닐까 싶긴 한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24메가픽셀로 찍게 되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이 모드를 켜고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야간 사진 같은 경우에는 2400메가 화소를 찍어도 자동으로 1200만으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도 갤럭시가 잘 나왔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1배 줌 말고 많이 쓰이는 화각인데요, 바로 2배 줌. 요 구간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트럭에 있는 숫자를 봐주세요. 여기서는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보이지 않나요? 오른쪽에 있는 S26 울트라의 결과물은 일단 숫자 자체도 좀 선명한 편이고, 무엇보다 이 트럭에 있는 노이즈 자체를 많이 없앴어요. 이거는 조금 AI로 없앤 티가 나는 게, 이런 그림자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이 줄 주변으로 가는 노이즈는 조금 보이긴 하는데, 여기 넓은 면적, 이런 부분에 있는 노이즈는 거의 다 제거를 했죠. 반면에 아이폰의 사진에서는 여기에 찍히는 노이즈가 많이 제거되지 않고 충분히 노이즈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입니다.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씨 부분에서는 약간은 샤픈을 먹인 듯한 조금은 이질적인 느낌도 보여줘요. 오히려 겉에 테두리 부분은 약간 밝게 처리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하얗게 띠처럼 생기는 걸 링잉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조금 생기는 거죠.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링잉 현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적게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는 아이폰의 결과물이고요. 그 외에 여기서는 색감적인 차이는 또 두드러지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사진적인 조금 자연스러움, 이런 거를 택한 거는 아이폰이다. 근데 디지털 보정을 통해서라도 좀 집착적인 디테일을 살리겠다, 이런 거는 갤럭시 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원 구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S26 울트라에서는 3배, 5배 망원 카메라, 아이폰 17 프로에서는 4배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디지털 줌까지 하면은 각각 10배랑 8배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3배랑 4배, 4배랑 5배, 그리고 8배랑 10배 각각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각각 8배와 10배 줌, 야간 도심 사진을 한번 보면은 갤럭시 쪽을 봤을 때 이거 그냥 무조건 밝게 찍네, 이렇게 보였지만, 와, 확대해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가장 밝은 부분인 이런 라이트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이 날아가겠거니 했는데 글씨가 그래도 얼추 보입니다. 근데 같은 구간을 아이폰 8배 줌으로 찍은 사진, 요거를 확대해보면 밝게 찍히긴 했지만 글씨를 알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아이폰의 결과물이 더 밝게 찍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더 선명하고 밝게 찍힌 거는 갤럭시 쪽인데, 심지어는 이런 명부 쪽, 이런 글자 같은 것도 잘 보존을 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물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이폰의 4배 줌과 갤럭시의 5배 줌 차이예요. 참고로 이거는 야간 모드로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일반 모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분명하죠. 얼핏 봐도 갤럭시 울트라의 5배 줌이 더 선명하게 찍힌 걸 볼 수가 있어요. 밝게 찍혀서 이런 간판 쪽은 날아가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날아간 거는 아이폰 쪽이더라고요. 이런 조명 있는 부분, 그리고 CU 간판, 이런 것도 전부 다 날아갔죠. 반면에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밝게 잘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밝은 부분의 간판이나 조명이 날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비교적 어두운 부분까지도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죠. 이 어두운 부분을 보면은 노이즈가 더 많이 낀 것도 오히려 아이폰 쪽이에요. 야, 망원 카메라에서는 큰 발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건 AI의 도움일까요? 야간 모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밝을 때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솔직히 이거는 큰 차이까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야간 모드로 찍은 건데요, 아이폰의 4배 줌과 울트라의 5배 줌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크기로 확인을 해보면은 5배의 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선명도가 좋은 거는 울트라 쪽이에요. 글씨의 선명도가 조금 더 다르긴 하죠. 반면에 색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는 아이폰 쪽이 조금 더 잘 잡은 것 같아요. 아까 메인 카메라랑 반대로 5배의 야간 모드에서는 오히려 갤럭시 쪽에서 약간 녹조기가 끼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초광각 사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초광각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화각 중에 하나죠. 특히 약간 느낌 있는 사진을 찍고 싶을 때, 좀 다리가 길어 보이고 싶을 때, 이럴 때 찍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풍경을 한눈에 싹 다 담고 싶다, 이럴 때 찍게 되는데, 공항에서 실내를 찍었을 때 차이가 좀 분명하더라고요. 이때는 전반적인 디테일 차이보다는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가 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내부에서 찍은 거예요. 바깥에서는 햇빛이 들어오고 내부는 약간 어두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공항 같은 데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올 때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약간 더 사실적으로 찍혔다? 그런 느낌은 약간 더 아이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반면에 화이트 밸런스를 그 와중에 더 잘 잡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울트라라고 보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환경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 i4 쪽은 약간 더 질감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기조가 동일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전면 카메라입니다. 야, 전면 카메라에서 일부러 가장 심한 상황, 역광일 때를 한번 찍어봤는데 이때 서로의 성향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잘 나온 것 같으세요? 이거의 답변은 아마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갤럭시를 골랐다 하면은 인물 위주로 봤을 때일 겁니다. 얼굴 색깔만 봤을 때는 더 화사하게 찍힌 거는 갤럭시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칙칙하게 좀 현실적으로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노출값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아이폰을 골랐다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인 사진 퀄리티를 본 거일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역광인 상황에서 구름도 살아있는데 인물의 디테일도 충분히 살았다? 근데 반면에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바깥 풍경이 완전히 다 날아가 있죠. 그래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있을 때는 인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봤을 때도 동일해요.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2400만 화소로 찍을 수 있는 옵션이 생겼는데요. 이건 카메라 설정에 들어가서 카메라 어시스턴트 그리고 고화소 픽셀에서 2400만 화소를 선택해야 2400만 화소 설정이 따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설정일까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 얼핏 보면 둘 다 너무 잘 나왔죠. 하지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왼쪽에 있는 1200만 화소는 약간 글자의 픽셀들이 좀 보이게 되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2400만 화소는 조금 더 선명하게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 정도나 확대를 해야 보이는 정도의 차이라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슥슥 넘겨가면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용량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면 저는 2400만 화소를 켜고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카메라 앱을 열 때마다 매번 2400만 화소로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이런 건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개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다 봤으니까 이제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보다는 영상을 훨씬 더 많이 찍는데, 자, 지금 와서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거 갤럭시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겁니다. 사진은 갤럭시여도 영상은 뭐니 해도 아이폰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지 4K 30프레임으로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은 큰 특징이 보입니다. 이렇게 햇빛을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한마디로 조명이 역광이 아닌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솔직히 엄청 큰 차이까지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후면 카메라로 제 얼굴을 찍을 때 여기에서 디테일이 조금 더 잘 살아있는 거, 조금 더 화질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갤럭시 쪽인 것 같아요. 특히 제 얼굴에 있는 팔자주름이라던가 얼굴에 있는 그림자 같은 거,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갤럭시가 조금 더 잘 잡아주더라고요. 물론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찍히긴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진이랑 조금 반대로 이런 모자 있는 부분 아니면 티셔츠 이런 검은 부분을 오히려 갤럭시가 조금 더 어둡게 표현을 해주죠. 동영상에서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오히려 갤럭시가 조금 더 넓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검은 부분이 약간 더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역광 상황이 되면 좀 달라지는데요. 뒤쪽에 햇빛이 있고 제가 카메라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때 인물을 더 밝게 찍어준 건 갤럭시죠. 이거는 사진이랑 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쪽에 조금 더 노출을 맞춰서 살짝 노출을 눌러주고 영부의 밝기를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담 쪽 이쪽 부분이 조금 더 어둡게 깔렸죠. 갤럭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얼굴 쪽에 조금 더 노출을 맞춰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떠있는 듯한, 밝기가 떠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구름 쪽을 보면은 약간은 더 뭉개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좀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린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약간 제일 밝은 부분 이쪽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 정도만 차이가 좀 있고요. 강한 태양광 속에서는 전반적인 퀄리티나 색감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성향을 보자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붉은 쪽 계열의 색감을 조금 더 채도를 높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굵기 같은 걸 보면 생동감 있는 붉은색이 돼 있죠. 이런 벽면에 약간 아이보리 톤 이런 것도 조금 더 누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따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일부의 색깔을 조금 더 따뜻하게 가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따뜻한 색감, 한 4, 5년 전에 아이폰 색감을 좋아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색감 때문에 갤럭시로 넘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면 카메라도 한번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셀카로도 인증샷을 많이 찍는 구도잖아요. 이것도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색감이 더 마음에 드세요? 이거는 아주 심한 역광
상황은 아니라서 좀 비슷하게 잘 나오긴 했는데 색감의 차이는 좀 분명하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랗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갑게, 좀 파랗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광 상황이 되면은 역시나 또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노출을 맞추기 위해서 얼굴 부분이 좀 어두워지죠. 근데 갤럭시는 또 얼굴 쪽에 비교적 노출이 맞아서 배경이 싹 다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안 보이죠. 영상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아이폰 전면 카메라가 더 좋은 것 같고요. 난 배경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내 얼굴이 더 잘 나오는 게 우선이야, 갤럭시 쪽 기본 카메라의 전면 카메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찍는 구도나 상황에 따라서 아이폰이 조금 더 붉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조도에서도 한번 영상을 테스트 해봤어요. 먼저 메인 카메라로 봤을 때 와, 전반적으로 밝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전부 다 노출은 기본으로 해놨고 별도의 설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갤럭시 쪽이 훨씬 더 밝게 찍히죠. 오히려 갤럭시는 실제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밝게 찍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엔 줌을 당겨봤는데 아이폰의 4배 줌과 갤럭시의 3배 줌의 차이입니다. 와, 여기에서도 밝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리고 5배 줌으로 한번 갤럭시 울트라를 높여봤는데 이때에도 갤럭시가 더 밝게 찍힌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밝기가 높게 찍힌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강제로 높여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확대를 해봤는데 와, 그래도 갤럭시의 화질이 조금 더 좋긴 하더라고요. 뭐 둘 다 비슷하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건 맞지만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세히 보면은 약간 갤럭시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요거는 4배와 5배의 줌 차이, 요거 때문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각각 8배와 10배 줌도 한번 해봤는데 이때는 8배 줌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디지털 줌으로 되다 보니까 갤럭시 화면에서는 좀 자글자글의 노이즈가 많이 낀 게 보이긴 하죠. 아무래도 강제로 밝기를 높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도심 속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도 좀 많죠. 그래서 한번 들고 걸어가 봤습니다. 메인 카메라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때 화면이 움직일 때 차이 보이시나요? 걷는 발자국에 따라서 아이폰 카메라는 약간 조금 끊김 같은 거? 이 픽셀의 흔들림 같은 게 좀 보이는데 갤럭시는 그런 현상이 조금 적더라고요. 반면에 색감의 경우에는 우리 가로등 조명 있잖아요. 그런 주황불빛 나는 거, 이런 거는 비교적 아이폰이 조금 더 사실적으로 찍혔다고 볼 수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실적인 것보다는 화이트 밸런스를 잘 잡게 조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고스트 현상, 요 플레이어 현상이라고 하죠. 이거는 여전히 갤럭시는 잘 억제가 되어 있네요. 갤럭시도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아이폰보다는 억제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실제로 갤럭시 S26 울트라랑 아이폰 17 프로 직접 찍은 사진이랑 영상들 비교를 해봤는데, 야,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잘 찍는 분들은 어떤 스마트폰을 쓰든 최고의 결과물을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세팅, 그리고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은 자연스럽게 셔터를 눌렀을 때 찍히는 그 정도로만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사진은 갤럭시, 영상은 아이폰,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 사실 그게 사실이었죠. 근데 이번에 영상까지 다 촬영을 하고 나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일단 울트라 한정으로는 그 말이 조금 없어져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일단 조리개가 밝아진 게 정말 큰 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AI로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걸 찍으면서 내가 뭔가 잘못 찍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찍히는 피사체나 아니면 그 화면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들도 많겠지만 제가 최대한 비슷한 상황들, 그런 것들 내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위주로 그런 것들만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스마트폰을 고를지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어떤 스마트폰의 결과물이 더 좋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